아까 이제 똘똘한 한 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좀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면서 내 물건에 좀 입질이 들어오는 데는 예. 정리를 하고 좀 똘똘한 걸로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까요? 예, 뭐 아니면 내년까지 조금 더 기다려? 저는 뭐 좀 견디실 수 있으시면 저는 뭐 내년까지도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뭐 종부세를 올리든지 이러기는 힘들어요. 그러니까 종부세는 한번 협의를 해서 그죠? 좀 어느 정도 떨어뜨렸고요. 그다음 정부에서 하는 게 공시가율이라든지 아니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런 걸 꼽혀서 하기 때문에 그걸 당분간 빨리 올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앞으로 한 3년 정도 더 남았죠. 예, 대통령 선거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걱정은 없으니까 한번 뭐 가지고 있으시면서 가격이 어차피 오를 거예요. 괜찮은 지역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. 그렇다 그러면 뭐 그때 이제 그죠. 2025년이나 26년도에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. 근데 어쨌든 정리하셨으면 또 이제 뭐 사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시냐면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를테면 민주당에서 뭐 정권까지 되찾는다 그러면 저는 가혹하게 할 거라고 봐요. 다주택자들에 대해서. 가혹했었는데 옛날에. 예, 그 정도 수준, 그거보다 더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. 종부세를 지금 우리가 뭐 세율을 좀 낮췄지만 공시가 현실화율을 예전대로 그냥 가버리고, 그죠?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 60%인가 하고 있는데 이걸 80%로 올려버리고 이러면 두세 배 확 올라요. 종부세가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뭔가 법을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그것만 조정해서도 바꿀 수 있거든요. 예, 그런 상황이 민주당 정부에서 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.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는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. 뭐, 물론,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? 그걸 내가 예측해서, 뭐, 국민의힘 될 거야. 이렇게 해서 무리하게 이게 본인이 가진 자산을 이렇게 배분해 놓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. 일단 한 채로 몰아놓으시고 또 보다가 뭔가 또 다른 시장이 또 하면 그저 그랬어야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뭔가 쎄하다. 예, 근데 아니고 그냥 아닐까 이러놓고 그냥 이렇게 버텨보지 이러는 게 하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 2, 3년 버티시는 것도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. 제가 알고 있게 억 단위로 내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. 맞습니다. 종부세를. 맞습니다. 근데 또 억 단위로 내는 걸 또 몇 년씩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앞으로 5년이 아니라 또 5년 더 그죠? 민주당에서 한 10년 원래 대부분 지금까지로 보면 한 10년 집권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무리하게 그렇게 배분해 놓으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. 2025년, 26년 뭐 정리가 되셨으면 좀 오히려 몰아가지고 그죠? 세 채가 있는데 두 채 팔고 나면 한 채는 언제든지 팔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때 마지막 남은 한 채가 제일 아마 양도세 낸다 그러면 많이 내야 될 거예요. 근데 1주택으로 만들어 버리셨으면 안 내셔도 되거든요.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 채 마지막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이렇게 왕창 몰아가지고 그죠? 예, 이렇게 가시는 거. 예, 그거를 오히려 권해드리지 여러 채 사고 이러는 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다고 봐요. 무주택자는 어떻게 됩니까? 무주택자는 일단 지금 사시는 게 좋죠. 예. 무주택자 분들을 만나 상담을 해보면 제일 네. 문제가 이분들은 결정장애가 좀 있으세요. 연세가 좀 되셨는데 무주택자분들 40대인데 집을 이제 안 가지고 계속 전세 사시는 분들을 보면 네. 대부분 결정장애신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?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6개월 후에 또 오세요. 오셔가지고 그때 교수님 말 들을 건데 지금 너무 올라서 어떻게 사요? 그러니까 올라도 못 사고 내려도 못 사고 계속 그렇게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. 근데 저는 뭐 결정장애보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을 사고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가 정보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. 내가 이제 뭔가 행동을 하려면 알아야지 행동을 하는 거니까 네. 모르는데 뭐 사라고 한다고 사겠습니까? 그래서 일단 정보를 확보하는 게 뭐 이를테면 최근에 유튜브들 나오는데요. 그거 이상한 유튜브 좀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구소에 있거나 네. 예, 그 부동산 124나 뭐 이렇게 데이터를 좀 하는데 뭐 이런 데들에서 나오는 통계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30년씩 막 그죠? 이렇게 연구했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. 그런 이제 데이터나 연구 보고서 같은 거 좀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현장 나가셔가지고 그죠? 정보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먼저 정보를 확보하고 내가 필요한 그 살려고 하는 아파트를 자꾸 가서 이제 임장이라고 그러는데요. 그걸 가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. 예,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정말 사야 되겠다.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더라도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선택을 하시는. 그래서 그냥
계속 저 찾아와가지고 계속 뭐 실수했네, 안 샀네, 뭐 어쩌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, 이게 본인 스스로가 그걸 느끼셔야 되니까요. 이게 자꾸 이제 공부하시고 정보 확보하시고 현장 가보시고 이러면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과감하게 집을 사시는 거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사고 나서 떨어질까봐. 근데 떨어지면 또 어떻습니까? 그냥 사면 되고,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그렇긴 하겠지만 집주인 우위로 조금씩 가고 있거든요.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닌 시장은 여전히 매수자 우위 시장이거든요. 그럼 이런 데 가시면 좋은 층, 좋은 향에 있는 아파트를 여러분이 고를 수 있고요. 매물도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럼 그 중에서 고르고,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 깎아달라고 해도 깎아줘요. 지금은. 그죠? 그러니까 한 10% 정도를 내가 추가적으로 10억짜리인데 내가 뭐 막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래도 뭐 거의 10억, 9억 몇천에 샀다.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10% 더 떨어지더라도 큰 문제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매물에 집중하셔가지고 매물하고 잘 협상을 잘 해보시면 좋은 가격대로 이제 사실 수도 있으니까, 그렇게 되면 뭐 더 떨어져도 큰 문제가 없으시잖아요.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86.4년 걸린다. 그럼 뭐 대한민국 망했다. 예. 지금 그런 보고서도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접했고요. 예, 맞습니다. 예. 근데 뭐 맨날 저 PIR 지표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는데, 그게 이제 한 푼도 안 쓰고 네. 예, 모았을 때,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그 평균 소득하고 제일 높은 아파트하고 당연. 비교를 하는 거죠. 네.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그러니까 평균 소득과 평균 주택 가격을 비교해야 되는데, 네.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4.6년인가 5년이 안 돼요. 아, 그래요? 예,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예예요. 근데 이제 항상 비교를 할 때 가장 낮은 소득, 저번에 보니까 명지대에서 연구를 했던데 네. 청년 가구의 소득, 서울 분양가 이렇게 뭐 250만 원, 300만 원에 250만 원에 서울 분양가 뭐 12억, 13억 뭐 이걸 비교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안 맞잖아요, 비교가. 네. 이게 평균 소득을 하면 평균 주택 가격, 아파트도 아니고 아파트는 일반 주택에 비해서 높으니까요, 그죠? 네, 네. 그래서 평균 주택 가격으로 해서 계산한 국민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. 3월 기준으로 제가 봤는데 4.6인가 그래요. 그래서 아, 아주 그래요?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황이에요. 아, 그렇습니까? 그럼 뭐 저 외국에도 보면 뭐 맨하탄이나 이런 데 뭐 몇백억씩 하는데 아파트가, 그죠? 그러면 상위 1%하고 비교를 해야죠, 그죠? 소득.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, 우리는 항상 낮은 소득과 이 높은 집값을 비교를 해요. 이게 PIR이라는 게 참고 자료에서 쓸만은 하기는 한데요. 네. 예, 소득만 가지고 하는 거하고, 원래는 소득을 가지고 집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무슨 뭐 1년치 가부를 받아가지고 내가 집 사는 것도 아니고 저축을 한 자산을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네. 자산을 사실은 고려를 하면 또 다른 수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. 그래서 사실은 PIR이라는 지표가 가지는 한계는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건데, 우리나라 특히나 하락문자들은 엄청나게 맹신하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.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요. 가정이 잘못됐고, 일단 소득을 그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, 그 다음에 집값을 이제 비교를 대상 자체가 굉장히 낮은 소득과 높은 집값을 비교하다 보니까 네. 이게 뭐 30년씩 되고 뭐 80년씩 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.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득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것보다는 집을 사고 대출을 갚아 나가는 게 대부분이 하는 방식이거든요. 네. 예.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집을 사는 거지,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다 모였을 때 집 살려고 하면 집값이 또 이만큼 올라가 있고, 차근차근 모아 집 살려고 하면 집값도 이만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집을 사는 거는 힘들죠.